안녕하세요. 지코노미 TV 집중 탐구. 기획재정부가 얼마 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 세제도 엄청 많이 개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전영진 기자 집중 탐구 해보겠습니다. 정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게 좀 어렵고 예. 나름 되게 진지한 내용인데 그래도 이걸 해야지 약간 집중 탐구하는 느낌이어서 예. 네, 계속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개정된 내용이 되게 많던데 예. 이걸 짧은 시간 안에 다 설명할 수는 없고 핵심만 살펴도 되게 좀 복잡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핵심만 한번 살펴보죠. 일단 다주택자들이 비상이 걸렸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가볍게 넘길 개정안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게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주택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이번에 새로 나왔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부부가 공동 명의로 세 채를 다 소유하고 있으면은 각각 세 채씩 소유한 걸로 이제 봅니다. 근데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가 많을수록 세율이 높잖아요. 그렇죠. 1주택자는 1%인데 뭐 부정지역 2주택자나 아니면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1.3%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이거 감안했을 때 한쪽으로, 그러니까 공동명의가 아니라 한쪽으로 몰아주는 전략이 나올 수도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종부세만 생각하면 뭐 그렇습니다만 한쪽으로 몰면 다른 세금이 더 나올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양도소득세가 특히 문제인데요. 이 양도세도 종부세처럼 인별과세예요. 공동명의라면 양도차익도 이제 지분 비율대로 이제 계산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양도차익이 6억 원짜리인 걸 이제 매도한다고 쳤을 때 한 사람 소유이면은 세율이 42%예요. 그럼 세금이 2억 5,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지분 반씩 나눠 가지면은 양도차익이 3억 원씩 계산되겠죠. 그렇죠. 세율 구간이 내려가요. 그랬을 때 이제 양도세가 1억 2천만 원씩 총 2억 4천만 원으로 한 1,400만 원 정도, 이제 1,200만 원 정도 내려가네요. 이제 그 구간을 잘 맞춰가지고 이제 절세를 이제 극대화하는 전략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부세 때문에 한쪽이 몰아줬을 때 이런 전략하고 좀 배치될 수 있다. 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게 양도세까지 좀 꼼꼼하게 따져본 뒤에 공동 명의로 할지 예. 혹은 한쪽으로 몰지 이런 걸 좀 결정을 해야겠네요. 네네. 그 임대 사업자 관련한 세제도 이번에 많이 바뀌었잖아요. 특히 거주주택 과세 특례, 어려운 말인데 이 부분도 손댔던데요. 네, 뭐 8년짜리나 10년짜리 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살고 있던 거주주택 같은 경우에 이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어요. 2년 거주 조건을 맞춰야 되겠지만 1주택자랑 똑같이 본 건데, 앞으로는 이것도 최초 한 번만 가능하도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파리 대책이 나온 다음에 다주택자들의 출구 전략으로 내세웠던 게 뭐였냐면은 이 거주주택 한 채를 계속 이제 바꾸는 거예요, 2년마다. 그 전략을 이제 막기 위해 나온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게 세 번째로 비과세를 받는 주택이다 한다면은 그것까진 되지만 앞으로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는 안 된다고 막는 게 이번 이제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사는 것도 이번에 막혔잖아요. 예, 이제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난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2년을 살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비과세가 똑같이 적용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 채를 임대를 하고 있으면은 첫 번째 집에 들어가서 2년 살고 나와서 그 다음 집, 또 나와서 그 다음 집, 이렇게 계속 갈아타는 게 가능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마지막 한 채에 대해서만 이제 비과세를 주겠다, 이렇게 한 거죠. 이번에 그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이 강화된 것하고 좀 비슷하네요. 네네. 그 1주택에 대한 그 기산 시점도 좀 바뀌었잖아요. 네, 그렇죠. 원래는 2년 이상 보유한 1주택, 그리고 조정지역 같은 경우에는 2년을 거주한 1주택부터 비과세를 해줬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실제 1주택이 된 날부터 계산을 하겠다. 이제 이게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이에요. 근데 양도세 중과가 나온 시점부터 이제 다주택자들의 전략이 뭐였냐면은 양도 차익이 낮은 것부터 먼저 팝니다. 먼저 팔아서 덩어리가 작은 거를 마지막에 남겨뒀다가 1주택 상태에서 비과세로 그 큰 덩어리를 파는 게 전략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올해 1월 1일 그게 1주택 상태가 됐어요. 그럼 종전 규정대로라면은 당장 지금 팔아도 비과세를 정리할 수 있는데 바뀐 개정안을 적용을 하면은
1월 1일부터 2년이 되는 날부터 이제 비과세가 적용되는 거예요. 매도 시점이 좀 미뤄지는 거겠죠. 근데 이건 예를 든 거고 이제 실제 적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정책이 자꾸 바뀌니까 무슨 세무사분들만 좋은 일 시키는 것 같은데 세무회계분들 그런 분들 말도 좀 나와요. 네, 그런 생각 너무 어려워요. 근데 특히나 좀 더 이해가 안 됐던 게 분양권 2월 과세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분양권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투자를 많이 하셨었냐면은 한번 증여를 해요, 배우자에게. 그러니까 배우자 증여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이제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5억 원에 산 분양권을 6억 원에 증여를 해버리면은 취득 가액이 6억 원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양도세를 계산할 때 그만큼 양도 차익이 줄어들겠죠. 이제 그 전략이었는데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하더라도 되파하는 시점이 5년 뒤였어요. 그러니까 5년 이내에 그 주택을 팔 경우에는 6억 원에 증여받은 그 취득 가액으로 계산하지 않고 최초에 5억 원에 취득했던 가액으로 차익을 계산하겠다 한 거죠. 근데 분양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입주권하고 마찬가지로 주택으로 간주하기 시작하면서 이월과세 규정을 이번에 적용을 한 거고요. 앞으로는 5년 동안 보유했다가 되팔아야 종전하고 똑같은 절세 효과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법의 허점을 보완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와, 그러네요. 정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핵심만 간추려서 짚어봤는데 이렇게 길고 어렵습니다. 분명한 건 다주택자 임대사업자에 대한 옥죄기가 갈수록 더 강화되는 건데요. 2017년 12월만 해도 건전한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를 양산하겠다면서 정부가 로드맵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이게 1년 정도 만에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관성이 없다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신뢰도 높은 정책, 일관성 있는 정책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지코노미 TV 집중 탐구였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